네, 끝까지 탄력 잃지 않고 있는 시장입니다. 금요일장에 대한 마감 전략 디스트리 문호준 팀장,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앞서서 업앤다운 종목들 쭉 살펴봤는데요. 일본 증시도 3%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우리 코스피 시장도 3.2% 상승, 코스닥 시장도 1.6% 가까운 오름세. 오늘 원달러 환율 10원 넘게 급락하면서 1218원 선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특히나 기존에 좀 주춤했었던 주도주였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주들의 상승이 오늘 가장 눈에 띄었었는데요. IT 주도주들에 대한 부활로 봐도 되는 하루였는데 과연 연속성이 있을지 삼성전자의 5만 원의 돌파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이 IT 업종이 상대적으로 가장 못 올랐던 업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올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시가총액이 높은 코스피 종목들이 많이 집합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지수 자체도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 2배 이상,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IT라는 업종을 테마라고 분류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순환이 빠른 테마장이라고 본다면 IT도 어떤 테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테마주라고 칭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어찌 보면 테마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결국 지금 시장에서 덜 오른 종목, 덜 오른 업종이 올라가고 또 잠깐 쉬어가고 또 올라감을 반복한다는 관점에서는 IT는 이제 스타트한다고 봐도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그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이 모든 부분은 코로나가 악화되지 않는다는 가정하기 때문에 코로나 이슈에 집중하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외국인 수급에 대한 연속성을 보기에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고 일단 순환매 안에서 그동안 못 갔던 IT주 삼성전자 이런 상승은 분명 의미가 있을 텐데 오늘도 눈에 띄었던 IT 대형주는 바로 삼성전기였어요. 맞습니다. 8% 급등이 나왔는데 뭐 MLCC 쪽도 그렇고 삼성전기는 스마트폰 쪽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분석이 나와주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순환매적인 흐름으로의 상승으로 봐야 되나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특히나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르고 5G도 나름 버텨줬고 하는 것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MLCC도 포함돼가지고 이 기술의 발전,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를 수밖에 없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굉장히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주가는 산업이든 이 실적이 성장한다 그래서 일직선으로 올라가지 않고 파동을 이루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파동에서 저점 부근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MLCC 대표주인 삼성전기도 단순히 이 스마트폰 부품 쪽에만 MLCC의 수요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전장이라든지 자동차, 5G 전방위적으로 이 수요가 확대되면서 매년 20% 이상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LCC 관련된 또 대표 주자인 삼성전기도 또 충분히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스마트폰도 중국 쪽에서 출하량이 급증을 했다.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고 그리고 MLCC 관련해서도 글로벌 업체들이 오히려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으로 가동 중단이 들어갔을 때 삼성전기의 이런 반사익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는데 이런 호재성 뉴스가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을 더 이끌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상당히 무거운 종목이지만 좀 플렉서블하게 시장을 테마의 순환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테마주들이 저점에서 올라간 걸 생각하면 IT라는 테마도 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단 정말 주도주로서 끌어가는 흐름보다는 순환매 안에서 이번에는 IT의 차례 정도로만 좀 해석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정말 코로나 이슈가 안정화된다면 그때는 주도주로서 시장을 이끌어 가겠죠. 즉 우리는 테마주로 보든 주도주로 보든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만의 TSMC가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비메모리 관련해서 뭐 AD 테크놀로지는 무려 15%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쪽도 유효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못 오른 업종이기도 하고 또 이쪽 반도체 쪽은 코로나19로 어찌 보면 반사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쪽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뭐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IT에서는 뭐 순환매 양상이든 주도주의 기환이든 일단은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을 주셨고요. 동시효과 상황 코스피 시장은 3.19% 상승, 코스닥 시장은 1.8%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네, 덜 오른 종목이 더 오르는 시장입니다. 역시나 지속적으로 순환매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잠시 후에도 순환매에서 아직 덜 오른 종목들 몇 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과연 외국인이 다음 주에도 사줄 수 있을지 오늘 이제 기존 주도주였던 뭐 IT와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에 대해서는 앞서서 진단을 해봤으니까 좀 종목들 안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한진카를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한진카 제가 이제 이쪽에 여쭤본다고 말씀드렸죠. 네. 한진카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이제 반도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뭐 글쎄 뭐 덜 오른 종목 찾고 뭐 이러고 있는데 사실 최고로 움직인 건 한진카예요. 맞습니다. 뭐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얼마나 더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주가를 올릴 수 있을까요? 신의 영역이죠, 좀. 그렇죠. 신의 영역이고요. 뭐 지난 27일이었죠. 주총 때 이제 조원태 회장 측이 우위로 끝나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 했는데 뭐 최근에 급등한 이유를 또 찾아보면 여당의 그 총선 승리로 이런 좀 가족 경영의 사슬이 끊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경영권 분쟁이 또 불이 붙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겠죠. 시장에서 테마에 대한 수요가 아직까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즉 IT가 올랐다고 시장이 정상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역시나 아직까지 테마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이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좀 더 기술적으로 분석한다면 차트 분석이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한진칼이 88,800원 정도에 계속 뚫지 못하는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 그 부근을 뚫어주면서 거래량 동반하면서 급등한 것도 상승 원인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지금 테마가 움직이는 장에선 더 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떨어지면 신규로 접근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들어가는 거는 그렇죠. 정말 정말 투기가 아닐까 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상한가가 풀리긴 했지만 한진칼이 또 오후장 들어서 급등을 하면서 무려 28%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어줬던 것이 뭐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이 또 렘데시비르 이런 임상 결과에 좀 긍정적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뭐 길리어드도 좀 시간 내에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우리 관련해서는 파미셀이 그 주 원료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를 보였는데 좀 음봉이에요. 네. 종목이 흐름이 그리고 기존 치료제 관련주에는 과연 이 뉴스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근데 길리어드 쪽에서는 또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라고 밝혔는데 전혀 주가에는 영향을 안 미쳤거든요. 네. 시장의 반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아직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IT 업종 위주의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테마주가 또 안 오른 건 아닙니다. 네. 시장이 아직 불안불안하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지금 길리어드 측에서도 확실하지 않다라는 내용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지. 신중한 걸까요? 정말 잘 모르겠다는 걸까요? 그래도 좋은 걸까요? 셋 다 아닐까요? 네, 셋 그러니까 다. 주가는 일단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서.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정말 단순히 그냥 주식시장, 물론 주식시장이 경제와 연관돼 있지만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일말의 희망이라도 나오면 좋은데 일말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좀 큰 희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희망이 나왔다라는 건 긍정적이고 혹여나 길리어드의 이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증시에 미친 그런 악영향은 어느 정도는 좀 일단락이 되는 게 아닐까. 하지만 파미셀이 음봉이 나온 거는 길리어드 측에서도 애매한 입장이고 네. 또 투자자들도 확실히 이거를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 거니까 즉 드리고 싶은 말은 또 이쪽의 테마를 공략하지 말고요.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풀려가니까 시장이 어려울 때는 테마주를 공략해도 가능성이 좀 더 높지만 시장이 풀려가면은 테마주보다는 그래도 펀더멘탈이나 주도주를 그렇죠.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덜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다음 주장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요. 여전히 시장은 그래도 덜 오른 종목들이 더 갈 수 있다라는 좀 뷰로 이야기해 네, 주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계속해서 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뽑아오고 계신데 다음 주 안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 데이터를 통해서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코로나19 이슈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난 게 2월 17일부터입니다. 그래서 2월 17일부터 어제 종가까지 가장 많이 오른 종목과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 중에서 종목을 뽑아왔는데 가장 많이 오른 건 아무래도 그 테마주들이 많죠. 그러네요. 네, 코로나19 관련. 맞습니다. 수젠테, 시젠 등등이 있는데 이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올랐으니까. 네, 그 다음은 이제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을 보면 여기서도 좀 골랐습니다. 시가총액은 적어도 500억 이상, 그리고 어제 거래대금이 10억 원 이상으로 너무 작은 건 뺐습니다. 이노와이즈나 에스모, 뭐 바른손 ENA 같은 종목들이 나오고 IT 종목들이 잘 보여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 나무가, 뭐 인터넷, APS 홀딩스. APS 네. 홀딩스, 코리아 서킷 등등. 그러니까 네. 지금 IT가 올라가는 게 계속 그 순환매의 일환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건 데이터로도 볼 수 있다는 네. 것이고요.
하나 더 가서는 그럼 이 중에서 많이 떨어진 것 중에서 영업이익이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거나 흑자 전환한 종목들 리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바른손 E&A가 가장 많이 떨어진 건데요. 보면은 이 중에서도 뭐 ISC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인데 4분기 흑자 전환했고 네. 인터플렉스는 지금 50만 원대 아이폰 SE가 나온다고 하죠. 뭐 역시나 그 수혜 기대감과 지난 4분기 흑자 전환. DA 테크놀로지는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역시나 지난 4분기 흑자 전환 성공했고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뭐 폴더블, 무선 충전 등등 많은 사업하고 있는데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동성화이텍이나 한국카본은 이 조선소 LNG선 건조량이 증가하면서 본행제 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판매 그 단가도 올라가고 그 수혜가 있고 STI 같은 경우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주인데 삼성 같은 이제 좀 큰 종목이 가면 좀 중소형 종목들이 따라갈 수 있고요. 이미 중소형 중에서 많이 올라간 게 있지만 이 종목들은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이라는 점에서는 한번 순환매 그리고 안정화에 따른 IT 종목 반등 따라서 추가적인 반등 한번 기대해 볼 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려주신 종목 안에서는 지금 이 종목들이 찐인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두산중공업 괜찮나요? 그래서 제가 방금 소개에선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적으로는 이제 그냥 뽑히긴 했지만. 네, 그냥 팩트고 여기서는 제가 방금은 IT 위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다음 주장에서도 순환매 안에서 덜 오른 종목들의 움직임이 더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진단을 주셨고요. 또 다음 주 되면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도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뭐 이미 안 좋을 것은 어느 정도 기대치를 낮춰놓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일정들을 감안을 했을 때 다음 주장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이제 뭐 지수를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제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판단되고 있고요. 네. 뭐 이미 지금 이 실적이 뭐 안 좋아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좀 그 주가적으로 이미 선반영됐던 감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1분기 실적이 예상치도 뭐 안 좋게 되면은 이게 그 추정이 2분기 추정까지도 낮게 만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그런 우려감이 좀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뭐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은 뭐 저가 매수 관점으로 됐긴 했지만 실적보다 하회하게 된다고 한다면 뭐 증권사에서도 2분기와 또 하반기 때 실적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어떤 하락 압력이 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 발표를 예상하고 뭐 어떻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실적을 확인하고 그게 이제 코로나19와 직접 연결된다는 판단을 가정이 된다면은 그런 종목들을 좀 피하고 좀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투자자별 좀 확정 수급을 살펴봤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오늘 또 시장에 1,900선까지 올라서다 보니까 인버스에 대한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어제 네. 같은 경우 인버스 좀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다시금 좀 매수가 들어갔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여전히 좀 1,900선에 좀 부담스럽다라는 시각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더 뚫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종목들과 함께 더 있다라고 보세요?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실적이 좀 받쳐준다고 한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실적 눈높이는 낮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선반영됐다라고 아, 생각을 네. 하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뭐 조금이라도 잘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서 희망을 더 갖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주가에 대한 상방 흐름을 더 오히려 좀 예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서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버스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해지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장 마감부터 다음 주 장 전략까지 도움 말씀 함께했습니다. 디스트리 문호준 팀장,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